4355년 서기 2022년 8월 25일입니다. 추모에 앞서서 코리아 글로브가 이제 여기 가운데 앉아 계시는 조민 이사장님하고 여러분들하고 1997년 무렵이었죠. 이북에서 이제 우리 동포들이 우리 국민들이 떼죽음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충격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 반만년 역사라고 자랑할 게 아니라 지구 마을 어느 나라든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300만이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은 있었어도 아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있은 적도 없고 이제 그 우리 반만년 그 코리아 문명의 낙인 그 때문에 몸부림치고 가슴 아파하다가 이제 코리아 글로브 첫걸음을 하게 됐고요. 그게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제 2002년 4335년 8월 25일에 첫걸음을 뗐습니다. 그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실력은 없지만 대한민국의 화서가 된 좌파, 그 다음에 우물안의 우파가 아니고 애국좌파, 그 다음에 이 자유와 인권에 앞장서는 그런 우파를 만들어내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300만의 죽음이 아주 값진 죽음으로 이제 되살려내려고 그런 뜻으로 이제 그때 헌정사 기행했죠. 헌정사 기행을 처음 시작한 날이 저날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덧 20돌이 됐는데 서서도 지났지만 오늘 날씨가 이렇게 시원해질 줄 몰랐습니다. 제가 이게 더위를 무척 많이 타는 사람이라 가지고 8월 25일 이 무렵이면 이 양복을 입을 수가 없는데 오늘 견딜만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이렇게 보살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이야기는 여는 이야기는 요거로 마무리 짓고 먼저 국민의 연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웃게 돼요, 형님. 사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그 다음에는 애국가 제창을 하겠습니다. 4절까지 수모들이라서 하고 싶었는데 우리 이사님께서 강곡하게 만류하셔가지고 1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끝으로 애국의 국민의 끝으로 그 순국선열과 호국명령 그리고 코리아 글로브가 지금까지도 풀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숙제 300만 이국 국민들의 비참한 죽음을 새기면서 모두 묵념하겠습니다. 시작. 묵념.
네, 고맙습니다. 이 모든 국민들의 이 음원은 우리 조영모 대표께서 지금 자, 앉으시고 자, 우리 오늘 선거에 걸쳐서 하는데 일부가 출발이 늦어져서 일부를 맡은 우리 이사님께서 많이 곤혹스러울 텐데 자, 박수로 집담에 그 사회를 맡은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모처럼 얼굴로 이렇게 대면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어제 오늘부터 마침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이고 새로운 계절로 들어가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동안 사실 이 코리아 글로버가 20년도를 보냈지만은 뭐 자랑할 만한 그런 성취를 좀 이루지 못해서 조금 송구스러운 마음이고 그러한 부족함은 오로지 제 자신의 어떤 부족과 능력 부족의 탓입니다. 그래서 송구한 마음이 들고요. 오늘 마침 20도를 기념하는 모임을 갖고자 하는 여기까지는 우리 김석규 이사님을 비롯하여 좀 젊은 분들이 이 시간과 이러한 좋은 그 만남 장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도를 계기로 다시 한번 우리가 초기에 가졌던 첫 마음을 다잡고 새로 잘 출발하겠다 이런 그런 각오를 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제가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마침 양승태 교수님께서 몇 년 동안 저를 또 우리 젊은 분들을 잘 지도하고 이끌어 주셔서 마침 여기 오게 된 걸 감사드리고 또 고명하신 양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일을 하게 된 것을 저는 상당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마침 우리들 특히 젊은 자제분과 같은 젊은이들에게 많은 애정과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기도 합니다. 오늘 제 인사말은 이 정도에서 가능하고요.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하게 된 취지는 좀 이제 새로운 각오로 새 출발하는 우리에게 또 격려와 또 좋은 덕담을 해주시는 이런 시간으로 우리가 재출발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우선 우리가 늘 그래왔듯이 본격적인 우리 말씀을 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양 고문님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고문님 말씀을. 이 모임에 뭡니까 별로 그 의미 없는 좀 훈수 조금 했고 그 사이 이런 기회 있을 때마다 그냥 그 적당한 말을 이렇게 늘어놨습니다. 근데 오늘은 마침 20주년이라고 개인적으로 개인에게는 성년이 된 나름대로 뜻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김덕규 이사께서 축사인지 격려사인지 하여튼 뭔가 그 모호한 걸 말을 해달라 부탁을 받아서 제가 사실은 처음으로 이 코리아 글로브 저는 블로그인지 홈페이지인지 잘 구분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거기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좀 놀랐어요. 20년 전에 어떤 그 나름대로 어떤 당시 시대적 문제들, 국가가 당면 어떤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통찰이 그때 벌써 제시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시민단체가 그 정도의 어떤 그런 그 식견을 보여준다는 것에 상당히 놀라웠고, 그래서 제가 오늘 격려라기보다도 그냥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제 나름대로 어떤 방향으로 이 코리아 글로벌가 나아가는 것이 뭐 바람직할까 이런 그 생각을 그 블로그를 쓴 그 선언문이나 이런 거 읽고서 이 처음에는 그냥 적당한 인상을 후적거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글을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A4 정도 쓰다 보니까 3쪽이 됐는데 앞으로 조금 더 이 수정을 하고 해서 이 코리아 글로벌 그 홈페이지에 뭐 올려주시게 뭐 허락하시면 올려주시고 아니면 그냥 버리셔도 되고 그래서 이왕 제가 썼기 때문에 일단 한번 읽고 오늘 집담회를 하는데 뭐 나름대로 어떤 그런 그 말거리나 조금이라도 제공했으면은 그나마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코리아 글로브의 그 시대적 소명이라고 일단 이 제목을 붙였는데 조금 뭐 제목이 거창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시대 사실 상황이 이 코리아 글로벌한 이 시민 단체에 뭔가 특별한 그 소명을 부여하고 있고 또 그 소명을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그냥 좀 읽어보겠습니다. 20년 전 오늘 대한민국이 세계사적 국가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은 여러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코리아 글로벌한 모임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 모임은 지향할 목표를 정립하고 공공단체로 출범하기 위한 여러 단계를 거친 후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오늘의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 20년 동안 김석규 상임이사 등 코리아 글로벌의 발전에 헌신과 노고, 여러 차원에서 기여를 아끼지 않은 많은 분들께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저는 우연한 기회에 코리아 글로벌의 고문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훈수권의 위치에서 코리아 글로벌의 활동을 지켜본 사람일 뿐입니다. 한미한 서생에 불과하지만 코리아 글로벌가 20세 성년에 들어서는 오늘 저 나름대로 그 탄생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몇 마디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서 축하의 말을 대신할까 합니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 먼저 코리아 글로벌의 출범과 창립을 알리는 선언문의 몇몇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는 코리아 글로벌 창립에 참여한 인사들 나름대로 당시의 세계사적 및 국가적 상황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그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활동 목표가 명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쿼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제가 좀 발췌해서 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문명사적 전환의 대격변에 놓여 있으며 새 문명의 등장은 인간의 존재 양식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면서 낡은 정치제도, 관습, 생활 방식 등 개인의 삶으로부터 국가역의 모든 분야에 걸쳐 심대한 충격과 도전을 가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국가사회의 공동화를 극복하고 공동체에 대한 헌신성을 회복함으로써 민족사적 소명의 의식을 확인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때이다. 밖으로는 한반도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공존 화합의 장이자 평화의 다리로 기여하면서 민족 공동체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한편 안으로는 민족 공동체 내적 구성의 새로운 규범과 원칙 그리고 실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등의 문구들은 이 시대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의 인식이 표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코리아 글로벌은 스스로의 활동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버트를 하겠습니다. 국가 통치라는 숭고한 과업을 감당할 정치 세력이 부재라는 절벽과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 민족 공동체의 울타리 굳건히 지켜내면서 민족 공동체의 장래를 스스로 개척하기 위한 백년 대계를 준비한 집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코리아 글로벌이라는 이름은 그러한 활동 목표의 집약입니다. 그 이름으로 21세기는 지난 20세기 민족사와는 분명히 달라야 하며 한민족의 통일이 세계의 징표가 되고 지구 문명의 이정표가 될 수 있게 준비하고 기획하고 끝내 이루겠다는 염원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민족의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그 염원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구현될 수 있는 국가적 기획의 현상도 천명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아득한 옛날 남북방의 쌀농사 문명과 하늘자손의 문명이 하나로 합쳐졌던 길이고 첫걸음을 뗄 때부터 여러 계례가 함께 어울려 홍익인간의 뜻을 널리 펼쳤던 곳이며 반만년 동안 어떤 고난에도 사람이 곧 우주라는 무등의 꿈을 면면히 이루었던 마당이므로 한민족은 앞으로 새로운 세계 문명의 건설을 주도할 역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코리아 글로벌 창립 선언, 출범 선언문에 담긴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실 20년이라는 세월은 문명사적 변화의 관점에서는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한 변화는 적어도 50에서 100년 정도의 기간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세계와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건들은 코리아 글로벌가 천명한 세계사적 상황에 및 국가적 현실에 대한 인식과 활동 목표가 대체로 타당함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세계는 서양 근대에 이루어진 대변화, 보통 The Great Transformation이라고 합니다. 늘 능가하는 새로운 문명사적 대변환의 시대에 있습니다. 인공지능, 나노공학, 생명공학 등 삶의 구조 자체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환경파괴와 새로운 병균의 창궐 등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대파국, The Great Catastrophe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에 이어 러시아와 유럽의 대립은 새로운 문명 질서 및 국제 질서가 태동하기 위한 진통일 수도 있지만 장기간 지속될 무질서와 비극의 전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문명사적 변환이 초래할 혼란의 중심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그 대변환이 인류 역사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한반도가 새로운 문명 질서의 중심에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코리아 글로벌가 태동한 2002년은 그 새롭고 거대한 문명사적 변환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던 시기이자 동시에 국가적으로도 새로운 시련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코리아 글로벌가 태동한 2002년은 한민족의 소멸을 초래할 수 있는 인구 감소가 가시적인 미래에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공론장에 등장한 시기이고 한민족의 일시적 절멸을 위협하는 북핵 사태가 새롭게 전개되면서 한반도가 국제정치의 초점으로 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는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 폭력 조직으로 전락한 북한의 반외세와 민족애라는 허구와 위선의 언어로 무조건 동조하는 사회 세력이 등장하고 노동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일반 노동자 위에 군림하면서 법치를 무시하고
산업시설을 파괴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는 노동특권 계급이 그 모습을 드러낸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회 세력들을 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비호하고 부도덕한 인간들의 무례하고 파렴치한 행위까지 인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하는 정파가 진보라는 이름으로 득세하기 시작한 시기도 그때입니다. 또한 그때는 나름대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된 민주화운동이 그 주도 세력의 이권 챙기기와 기득권 지키기 운동으로 변질되기 시작하고 나름대로 진정성과 국가의식이 있으면서 대중적 카리스마를 가진 정치인이 일선에서 물러난 시기이며 국가 백년 대계는 안중에도 없고 대중에 무조건 아부하면서 정권 요기만 거악스러운 조그마한 인물들이 서서히 정치판을 흔들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치가 지역 갈등을 넘어 보수 진보라는 이름의 정파들 사이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시기도 그때입니다. 지난 20년간 그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하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거대한 문명사적 변환의 시대에 국가 생활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의 새로운 변혁을 주도할 정치 지도자나 정치 세력이 부재한 가운데 두보의 식구, 번수자원 복수 후 분분경박 하수수가 너무나 한가한 소리로 들릴 정도로 한국의 정치판은 거악스럽고 뻔뻔스러운 타당적 이해관계의 각축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인으로서 기본적인 도덕성은 물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진정성조차 없는 인간들이 정치인으로 활개를 치면서 국민들의 심성을 타락시키고 온갖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심화시키면서 우매함이 국가 전체를 휘감고 있습니다. 건국 이후 70여 년간 애써 쌓아놓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이 급전직하 추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무기력하고 타락한 공적 영역과 대비되어 대한민국의 시민사회에는 역동성과 창조력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윤여정 여사, 임윤창 군, 허준희 교수 등은 그것을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코리아 글로브도 그러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국가적 도약이라는 시대적 사명에 나름대로 분한 역할을 수행할 때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코리아 글로브는 여러 활동을 통해 그 사회적 존재 의의를 나름대로 구현해 왔습니다. 화요 대마당, 탈북자 돕기, 다른 나라 시민운동가 연대 등 여러 활동들은 그 실례들입니다. 그러한 소중한 활동들이나 시민단체의 기본적인 역할인 공동 영역에 대한 감시자 및 비판자의 역할은 당연히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의 무능과 타락 속에서 온갖 사이비 시민단체들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 코리아 글로브와 같은 건전한 시민단체의 역할은 바로 시대적 요청인 것입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 더욱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존의 활동을 넘어 그 존재의의를 더욱 심화하고 고양하는 새로운 활동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간단히 말하여 건전하고 진정성 있는 여러 다른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교양 시민 계층의 형성이라는 목표를 향한 새로운 시민 운동을 이끌어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몇몇 절조들을 통해 18세기 독일의 정신적 상황에서 칸트와 게테 등이 강조한 교양 시민 계층의 형성이 이 시대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의 극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들 가운데 하나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교양 시민 계층이란 말 그대로 적절한 교養과 도덕적 품성을 갖추면서 국가적 논제들을 검토하고 판단하면서 국가 생활의 중심을 잡아주는 시민 집단을 말합니다. 그러한 계층의 형성은 물론 교육 계획을 포함하여 장기적인 기획 및 활동을 통해 추구할 거대한 과업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세계사적 및 국가적 상황은 코리아 글로브가 다른 건전하고 진정성 있는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그 장기적 과업의 수행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을 요청합니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더라도 문명사의 변환기 한 최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목표의 설정과 실천을 위한 세밀한 프로그램의 입안은 별도의 깊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노력의 역사적 의의를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끝낼까 합니다. 140여 년 전 백적 간두에 처해 있던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타개하기 위해 모였던 젊은이들은 조선왕조를 개혁하기 위해 갑신정변이라는 정치적 대모험을 단행하였습니다. 그것은 대실패로 끝났고 극히 소수만 살아남은 채 그들의 가문은 멸족을 당했고 국가는 멸망했고 멸족과 멸망의 책임자인 왕과 그의 족속들은 일제히 비호하에 호의호식과 천수를 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신사적 뿌리는 바로 그 개화파입니다. 그 일원인 6.1전 선생은 식민치하에서 국권을 되찾기 위한 장기적인 준비 중 하나로서 시민단체를 창설하였는데 흥사단이 바로 그것입니다. 흥사단은 조선조의 지배층이자 조선조의 세력과 함께 타락하고 무력해진 조선인 지식인 계층인 살을 한국의 근대사회를 주도할 교양 시민 계층으로 탈바꿈하려는 노력의 표현입니다. 그러한 노력은 도산 안창호를 통해 이어졌지만 범국민적 운동으로 승화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현재 목격하고 있는 정치판입니다. 파렴치한 정치꾼들, 그들과 공생하는 타락한 시민단체들, 그들의 선전선동에 무조건 부하내동하고 그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팬덤이라는 대중들의 행태들이 그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한 차원 높은 국가생활을 구현하고 한민족이 막스 베버가 말하는 세계사를 주도하는 주인민족, 독일어로 헤렌폴크라고 합니다. 이 되기 위해서는 타락한 정치꾼들 및 시민자체들의 척결과 함께 그들을 대체하는 교양 시민계층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구태의 척결에는 물론 엄격하고 수상 같은 법치의 확립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으며 구태의 바탕에 있는 허구와 위선의 역사식을 청산하는 노력과 더불어 인간성 회복 운동 혹은 한국판 도덕 재무장 운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과 운동은 진정성과 교양을 갖춘 시민단체가 주도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코리아 글로브는 그러한 자격을 갖춘 시민단체입니다.
연방에서 세계사의 중심국가로 도약한 국가에는 반드시 탁월한 정치 엘리트의 존재와 더불어 그들을 뒷받침하는 창조적인 지식인 집단과 성부적인 시민들이 있습니다. 문명사적 전환과 국가적 위기라는 이 시대적 상황에서 코리아 글로브가 수행할 역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중국의 이 한국 정치 상황, 국가적 또는 세계사적, 문명사적인 전환 과정 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 정치에 대한 내성병력과 같은 말씀입니다. 또 우리 이러한 위기 상황을 희망을 갖고 앞을 헤쳐나가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 코리아 글로벌의 과제까지 제시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축비이고 우리 모두에게 다른 소명의식을 다시 한번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이 박수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준비되는 원고가 곧 홈페이지에 올라가게 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 정독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말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 전체 사회를 우리 이만필 소장께서 하기로 그렇게 우리 김석규 성장이 했는데 2차 디프리 사회. 아 그렇습니까? 특별히 사회라고 하기보다 이제 그 뭐랄까 우리 고모님 말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전율과 이런 충격과 또는 희망을 느끼는 이런 말씀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평소에 뭐 소회, 우리 국가와 또 우리 민족 사회에 대한 소회 이런 것을 조금씩 얘기해가면서 우리 교인들을 모아봅시다. 그래서 그냥 이 차례차례 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먼저 말씀을 하시면 지금 하고 계시는 일 간략히 소개하면서 이 세상 또 이 사회 또 이 나라에 대한 소회를 조금씩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냥 이 순서대로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여기 양 교수님 말씀 끝나신 오른쪽 우리 송 박사 그 간단하게 자기 소개. 예, 안녕하십니까. 이미 많은 분들을 뵈서 알고 있는데 삼성에 근무하고 있는 경제학 박사입니다. 제가 다른 여기 두 분의 존경하시는 교수님들 혹은 박사님들은 정치 쪽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그쪽이 전공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경제학 쪽이 전공이다 보니까 최근에 한국 경제가 어떻게 나가고 있느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신문지상에서 발표되는 것들에 너무 좀 이렇게 좀 당황스러워하시거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거기에 따른 근거들을 몇 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무역수지 적자는 맞습니다. 3, 4개월 정도의 무역수지 적자는 맞는데 사실 무역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상수지라는 게 있습니다. 경상수지라는 것은 무역수지 더하기 무역외 수지랑 그 다음에 자본이전 수지라고 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무역외 수지가 한국의 플러스 무역 적자를 초과하는 수지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도 한 연간 한 50조 원 정도가 플러스가 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가 좀 안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과 이러한 모델이 유사한 게 어느 모델이 있냐면 일본의 모델이 있는데 일본은 20년 동안 무역 수지가 항상 적자 혹은 제로 수준이었었는데 무역 외 수지, 자본 수지가 200조 원 정도로 한국의 보통 3배 넘게 항상 돈을 받았습니다. 한국도 그런
그 절차를 따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시겠지만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무역 흑자가 많이 났던 무역 흑자 1위국의 그 잠재 또는 이제 그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 세계 많은 기업들과 광산 또는 여러 가지 그 사회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깔아놨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배당 수지 또는 그 지분법 평가 이익 또는 연결 이익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항상 그 일본이 수출하는 무역 수지는 적자 혹은 제로 수준이었다 할지라도 무역의 수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런 절차를 따라가게 될 겁니다. 한국 그 보통 이제 그 GDP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라고 보통 구분이 되는데 C는 컨슈머 즉 소비 한국의 소비력이 계속 줄어든다라는 것은 명확하고 앞으로 당연히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인컴 부분에 대한 거는 한국이 계속 벌어들이는 인컴 수준에 따라 인컴보다는 오히려 많은 것을 그 내놔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고령층이 계속 늘어감에 따라서 저희들의 명목 세금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명목 임금은 증가하더라도 실질 임금은 매년 감소되는 세대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라고 하고 있는 그 정부 재정은 엄밀하게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균형 재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경제 유치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남는 X가 하나 있는데 X가 바로 무역 수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어느 한 부분도 한국이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빠른 시간 내에 노동소득 그리고 산업소득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을 자본소득화하는 국가적인 그 발전 플랜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한국이 최근에 무역수지 적자가 몇 개월 동안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경상수지는 아직 튼튼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우량자산들을 많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에 따른 경제 불안과 경제 침체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난달 기준으로 9.9%까지 찍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물가는 약 6% 정도를 찍었기 때문에 아직 한국 경제는 충격을 받는 전 단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격을 좀 더 받을 겁니다.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의 갭이 보통 경제학적으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벌어집니다. 가장 물가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원자재 가격입니다. 대표적으로 LNG 가격, 유가 등등등의 가장 선행지표가 일단 채굴이 돼서 그 운송 과정을 통해서 정유 업체를 통해서 정제된 그 유류가 그 다음에 산업 현장으로 들어가서 산업 현장에서 물건이 만들어지면은 그 물건이 운송 과정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그 도착이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보통 1년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생산자 물가, 즉 생산하는 물가 지수가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는데 소비자 물가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시간적인 텀을 가지고서 충격으로 다가올 거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 경기에 가장 둔화되는 시점을 내년도 상반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그 기준금리를 2.5% 인상을 했습니다. 그 2.5% 인상되는 게 연말까지 3%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그 한국중앙은행의 그 걱정에 따라서 한국이 기준금리를 올렸던 부분이 있다면은 향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한국의 경제 체질과 무관한 외생 변수, 즉 대표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압력이 닥칩니다. 한국은 현재 그 금리 인상 요인이 한국보다 훨씬 큽니다. 물가 인상도 크고.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림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한국도 따라 올려줘야 되는 금리 효과가 내년도 상반기에는 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이 미국 금리와 역전되는 상황이 3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6개월 정도까지는 감내 가능하고 금리 인상 그 역전 폭이 마이너스 0.5 이내일 경우에는 한국 경제가 타격을 받지 않고 외화 유출
외화 유출 가능성이 좀 낮았던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지속될 경우는 문제가 되는데 내년 올해까지는 미국의 금리가 확실하게 높아지는 게 확실시됩니다. 그럼 내년도 상반기까지 한국이 금리를 따라올리지 않으면은 자본 유출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때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금리에 대한 추이는 잘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언제 경기가 저점이 언제이냐라는 그것은 시기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게 유효소득의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저점을 찍는 그 시점에서 경기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소득, 유효소비에 대한 그 반등 효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상수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두 번째,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는 앞으로 계속 우려가 심해질 것 같고 내년도 상반기 정도가 그 타격이 가장 클 것 같다. 세 번째, 경기 저점 시기는 유효소득의 증가 부분이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으로 그 사전 지표를 워칭하시면 될 것 같다. 라는 정도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패, 음량의 세 가지 어떤 팩터, 세 관측 요인을 설명해 주세요. 저한테는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솔준.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 2004년부터 코리아 글로브 상근 간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구에서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지금 돌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잘 못 왔는데 오랜만에 오니까 되게 반가운 얼굴 뵈서 좋고요. 그리고 저는 코리아 글로브에서 일하고 또 같이 회원으로 참석하면서 제 개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 대해서 또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게 됐고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좋은 분들도 되게 많이 만났고요. 그래도 20년 동안 되게 부침이 많았는데 꾸준하게 어쨌든 이어와서 이런 20주년 기념 행사한 것도 되게 축하드리고 저도 더 많이 조금 대구에 있지만 관심 가지고 보탬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코리아 글로브하고 처음부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만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2007년도에 코리아 글로브 첫 인연을 맺어가지고 뭐 지금 박원길 고민도 그렇고 오랜만에 우리 김현인 형님도 뵙고 그러네요. 그래서 실은 그 당시에 활동을 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했고 굉장히 크게 했고 그다음에 또 제가 활동하고 있는 사무실도 같이 쓴 경험도 있고 해서 거의 매일 코리아 글로브와 함께 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코리아 글로브가 어떻게 뭘 하고 또 어떤 다양한 행사를 했는지를 많이 옆에서 지켜보고 또 함께 했습니다. 아쉬운 게 이런 거에 우리 코리아 글로브 이런 활동을 했다는 걸 쭉 정리를 했다면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해왔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양승태 우리 그 고모님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생각한 게 많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원래 저는 소위 얘기해서 이제 정조대왕의 그 뜻을 이어서 우리 임동규 선생님께서 경당이라는 조직을 만들었고 24번무예라는 우리 조선시대 구인들이 했던 무예를 보급하는 일을 한 30년간 종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광주에 정치에 관심을 갖고 내 고향인 광주에서 출마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실은 이제 내 생각과 사고가 많이 바뀌는 시기였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아까 좌파 얘기, 뭐 진보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그쪽에 속하는 사람이었고 또 정치도 민주당을 통해서 시작을 했었고 하는데 광주에서 현장에서 경험하는 정치와 또 광주가 갖고 있는 대외적인 이미지와 또 그 속에서 1980년대 5.18,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광주가 변화된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뭔가 잘못된 소위 표리부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많은 비판을 하셨는데 그걸 현장에서 직접 목격을 하고 또 경험을 했습니다.
두 번의 그 국회의원 선거나 구청장 선거 출마를 통해서 내가 거기서 꺾이면서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생각을 달리 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는 민주당이 아닌 이제 윤석열 후보를 선택해서 대통령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호남적 역할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코리아 글로브라는 이 거대한 담론과 얘기들을 향후에 풀어가는 데 있어서 더더욱더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에 모이는 분들이 비록 숫자로는 적지만 요즘 보면 모임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중요한 건 5명만 모여도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정도 숫자면 충분히 새로운 담론을 가지고 우리 고모님들 또 이사장님들 모시고 일을 해나간다면 앞으로 20년 후에 코리아 글로벌은 또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정낙근입니다. 저도 참여는 아마 거의 초창기부터 했던 것 같은데 거의 못 나왔습니다. 못 나왔다 해야 될지 안 나왔다고 해야 될지 하여튼 뭐다 섞였어요. 처음에는 그 뜻을 이 모임, 이 조직 자체를 초창기 시작할 때는 참 저 나름대로도 어떤 큰 뜻을 가지고 나름대로도 또 이 조직 자체도 이렇게 해서 나라를 한번 제대로 한번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면 될 수 있지 않겠냐, 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중간에 그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선풍이 또 깨어가지고 또 한편 또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못 나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와서 또 한번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이 코리아 글로브의 방향이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에. 그때부터는 그래도 그 2년만 계속 유지하고 특별하게 와서 제가 그 가서 특별하게 할 게 아닐 것 같다 하는 생각으로 뭡니까 그냥 마음만 두고 직접 몸을 움직이지 못했던 그런 시기가 계속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와서는 오랜만에 이렇게 20년 됐다 이래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상당히 저도 처음에 당혹스럽기도 하고 가서 내가 이 멤버들 자체 얼굴 아는 분들 별로 없어요 이제. 그래서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오늘 왔는데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하나만 아까 여기 우리 고모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뭐 퇴직을 하고 나온 게 한 5년 4년이 되었습니다만 그 사이에 하루하루가 저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 제 인간적인 반성뿐만 아니고 제가 해왔던 것에 대한 또 생각해왔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냐 하는 생각을 매번 하면서 어리석었다, 무지했다 이런 어떤 생각을 계속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럼 뭐가 잘못됐느냐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게 또 나름대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하다 보니 사실 현직에 연구하고 일이 있을 때 제가 나름대로 뭐 정책이 뭐니 하면서 소위 우리가 하는 말로 잘난 체하고 말이죠. 뭐 내가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또 그렇게 해왔던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또 그 같이 왔던 그 동료들의 다른 분들이 또 자기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보니까 사람 전체적으로 사람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치로 봤을 때 저게 아닌데 하는 것을 요새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이 굉장히 무식했구나, 무식하면서 용감했구나, 오만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어떻게 새롭게 뭔가를 자꾸 반성도 하고 비워내고 또 새로 넣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이 와이프는 힘들겠지만 저는 즐겁습니다. 시간이 잘 가고 아주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상황에서 오늘 이 순간까지 제가 특히 대한민국이라 하면서 여전히 고민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저를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 부분이 하나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어떤 그처럼 다른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제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욕구는 있으되 실천할 수 있는 그 상황, 그 뭡니까, 이 희망 자체는 상당히 제가 버리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어떤 내가 원망이 아니라 이런 사회 속에서는 또 이런 사람들 속에서는 제가 제 현재의 어떤 선풍과 역량으로서 뭔가 변화와 바꾸는 것이 상당히 어렵겠구나 하는 그 개인적인 그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 그래도 뭐 내 할 역할만 하면서 가자 이런 어떤 생각이 하나 생겼고요. 이거 조금 이제 거창한 이야기도 그럼 대한민국은 또 대한민국을 끌어가는 전략과 정책은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제가 고민하던 그 부분으로 갔을 때 저 단순화시켜서 뭐 구체적인 이야기고 단순화시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리 우리가 대한민국 어느 위치에 있던 지리라고 하는 것과 그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기후 그다음 우리가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역사적 DNA 요 세 가지는 이 세 가지에는 우리는 끊임없이 불가피하게 거역할 수 없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어떤 미래의 대한민국을 끌어나가는 데 있어 전략과 정책을 세운다고 한다면 지리라 하는 그 이거인과 기후라 하는 이거 그 다음에 우리의 역사적 DNA라 하는 요 세 가지는 가장 기본으로 깔고서 뭔가 구상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떤 변화와 발전으로 나아가는데 변화와 발전으로 나아갈 것은 뭐냐 하는 건 그게 이제 우리가 요새 말하는 게 있죠. 기술의 부분도 있을 것이고 기술 그리고 인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구로 하는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구, 기술 또 그게 그 뭐가 있겠습니까? 에너지라든지 뭐 요새 우리가 한참 현안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이제 어떤 이 발전과 변화의 어떤 하나의 그 팩터가 되겠다 하는 요인들이 되겠다는 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조화롭게 또는 그걸 가지고 융합시켜서 그에 맞는 우리의 어떤 발전 전략과 어떤 변화 전략을 짜야 되고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거 구체적으로 뭐요라고 물으면 지금 제가 말할 자신은 없습니다만은 그 생각 자체의 그 기본 바탕 자체를 상당히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우리 다른 고모님과 또 그 옆에 경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제가 거기서 다른 게 아니라 그분들 말씀을 틀렸다라든지 비판한다든지 내가 아니요 이게 아니라 딱 하나 언제든지 섹션을 이거 하랍니다. 어떤 나라를 꿈꾸죠? 방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시다. 또 우리 경제 이래 합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 동의를 하고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당신이 원하는 현실적인 실천할 수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죠? 라고 했을 때 그게 머릿속에서 이 생각 속에서 잘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여기 있는 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인이 뭐니 하는 국회든 뭐 정부 정책이든 대통령이든 내세우는 것 자체를 보면은 그래 그렇게 해서 무슨 어떤 나라 만들려고 하는 거죠? 했을 때 그것이 추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구체화된 나라의 그림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안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대로 생각하거나 또 많은 사람이 보면은 지나고 나서 보면은 시간 지나고 나서 그래 뭐 했는데 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거 뭐냐? 아이고 뭐 이래저래 그럭저럭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설마 망하겠어? 이 생각이 깔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이 코리아 글로브가 여러분들 그런 뜻을 많이 가지고 또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이고 하면은 그런 뜻을 서로 모으다 그 뜻 자체가 좀 구체화되게 되겠다. 구체성을 좀 띄어야 되겠다. 행동의 구체성뿐만 아니라 사고의 구체성도 좀 띄어야 되겠다. 비전 자체도 좀 추상적으로 무슨 예를 들어서 공동공영 추상화되어 있죠. 근데 거기에서 공동공영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한다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림을 좀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 설득력이 있겠다. 또 그것이 설득력이 있으면 힘이 모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전학근 박사님은 그 여의도 연구원 오랫동안 실제 리더를 오셨습니다. 그 연구원에 이제 리타이어 하시고
지금은 아마 오늘 제시했던 과제를 사실 윤석열 정부에게 제시해 줘야 되는 잘 진행되기 안녕하십니까. 윤창룡입니다. 저는 한 5, 6년 전에 우리 조민 박사한테 이끌려가지고 남영동에도 몇 번 나오고 또 만리제 거기도 몇 번 나가고 그랬었는데 이 중에서 한 반 정도는 뭐 안면이 있고 그러네요. 오늘 제가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우리 양스태 고모님 좋은 말씀을 제가 못 들어가지고 상당히 아쉽습니다. 아니, 벼랑간 제가 농사를 좀 짓고 있는데 오늘 배추 모종이 나왔다고 와서 그걸 모종을 내라고. 그 모종을 내고 올라오는데 교통이 엄청 막히더라고요. 한 시간여 좀 걸리는 거리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늦었습니다. 저는 원래 공직생활 한 30년, 그것도 국가정보원에서 해외정보업무를 한 30년 했고 그 마지막 끝부분을 모스크바 공사로 모스크바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 퇴직한 지 한 거의 10년 돼 가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사실 국내 정치는 잘 모르겠고 다만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어떻게 서야 되는가 하는 생각, 그리고 우리 어떻게 되면 우리의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나 하는 그런 거에 천착하고 지금 같은 친구들 또 아는 분들하고 또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이라는 거를 그냥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런데 아마 이 자리에 와서 저를 오늘 초대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저는 여기 와가지고 사실 하도 바깥으로만 돌다 보니까 국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의견을 듣고 또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일보 정치부 기자로 일하고 있는 한대희라고 합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조금 제가 일이 늦게 끝나갖고 죄송합니다. 좋은 이야기들을 좀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늦게 와서 나중에 우리 김석규 대표님 통해서 또 듣겠고요. 지금 뭐 일단은 자유일보에서 기자로는 한 거의 1년 남짓 1년이 거의 되어옵니다. 그리고 전에는 스카이데일리에서 일을 했고요. 그냥 정치부 기자로 쭉 6년 차가 됐고 지금 뭐 여야 뭐 국회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용산 대통령실이라든지 중요한 그 정치적 사안들이 나올 때마다 열심히 국민께 좀 더 도움이 되는 편파적이지 않는 글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해도 될까요? 우리 한대 기자 아십니까? 한대 기자는 국내에서 대학을 나왔지만 고향은 한경도 대산입니다. 언제 여기 오셨죠? 2009년에 대단히 그 역사와 인식이 깊고 대단히 객관적입니다. 저하고 북한 실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거의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들을 이야기입니다. 북한을 작정 비판하니까 또 북한을 일단 그렇게 예상하지 않으면서 북한 신도와 객관적으로 드문 청년 아주 감사합니다. 아유 선생님 아유, 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선생님 말씀 좀 모시겠습니다. 아니 저 회원도 아닌데 그냥 아니 뭐 예. 하고 싶은 말씀을 말하고 좀 하면 예. 저 동문선 출판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그냥 창고에 있는 책만 팔고 그냥 연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저도 이제 54년생인데 이제 내일 모레 저도 70이고 될 것 같으니까 왠지 이렇게 기억력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말도 좀 줄여야 되겠다. 이게 내 책보가 많이 모자라져서 요새는 말도 많이 줄이고
하고 있습니다. 출판하는 경우 좀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선박주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특별하게 능력도 없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크게 뭐 도움도 못 되고 그냥 뭐 해보려다가 안 되고 해보려다가 안 되고 뭐 이래가지고 오히려 그냥 한국 사람들이 그 속에 부여가 많이 차이죠. 뭐 오히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좀 철이 들었는지 말을 조금 줄이니까 말을 책한주 줄이니까 이것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편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여기 오래 전부터 가라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여기 와서 기독량도 좀 하고 이랬는데 벌써 20년 됐다니까 참 세월 빠르다 생각해보고 앞으로 또 20년은 또 뭘로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해 나갈까 이렇게 보니까 되는데 제가 도움도 못 되고 힘도 못 이래 돼가지고 그게 조금 많이 좀 오늘 사실 좀 많이 미안합니다. 부담스럽고 그래도 항상 어디 가보면은 요즘 와서 느끼는 게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남자들 정말 한 사람 보면 전부 다 애국자고 나라 걱정 그렇게 많이 하고 아마 전 세계 다 이런 민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그 에너지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잘하든 우든 뭐 누구든 간에 열심히 또 치열하게 이렇게 싸우면은 한 20년 후에는 또 이것보다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뭐 싸우면서 큰다 그러는데 보니까 하긴 요새는 뭐 어디 가서 누가 싸우고 뭐 이렇게 하면은 열심히 싸우라고 그래서 잘한다 뭐 요새 이상하게 저도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하여간 뭐 종종 이렇게 좋은 말씀 듣고 좋은 분들 많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오랫동안 참 동문선이라고 하는 그 출판사를 쭉 배우시면서 문화 기회를 많이 하셨고요. 또 선생님은 한국 사회, 한국 정치의 진면목, 본질을 굉장히 잘 포착하고 계십니다. 혹시 사적으로나 혹은 다음 공적으로나 한국 정치에 대한 평가 혹은 진단을 한번 부탁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선생님 뵙기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우리 젊은 동지들 한번 얘기를 할까요? 한 달 전쯤에 그 우리 김석규 동지가 전화가 돼가지고 뭐 20주년을 한다 그래서 운전하다가 전화하다가 벌써 20주년이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2002년도 8월 25일이 생각이 나요. 사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개인적으로는 야 2년 동안 내가 뭐 했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까지도. 지금도 그렇고 아까 선배님도 말씀하신 것 같고 뭐 말씀하셨는데 야 20년 동안 뭐 했노? 계속 그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저기 뭐 앞으로 요즘 좀 제가 좀 장사한다고 정신이 없는데 하여튼 앞으로 좀 자주 더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우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코리아 글로벌 20돌 축하드리고요. 한 대학교 1학년 때 한 2009년도쯤에 여기 계신 김석규 이사님이랑 인연이 잠깐 있었어가지고 한창 그때 역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민족주의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역사 쪽 모임을 하다가 이제 김석규 이사님과 이제 그때 인연이 돼서 코리아 글로벌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청년회 회원으로 이름을 올려뒀었는데 사실은 이게 뭐 워낙 이 단체 활동이라는 게 그 20대 초반의 나이에는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졌어가지고 그래 학업에 집중하고 언젠가 사회인이 돼서 복귀하자라는 생각만 하고 있다가 그게 벌써 한 1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제 1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이제 올해 이제 초에 여기 이제 이만필 이사님과 또 인연이 돼가지고 얘기를 나누다가 또 코리아 글로브에 이제 소속되신 걸 하다가 나도 코리아 글로브
잠깐 이제 회원으로 가입을 했었지 싶었어가지고 진짜 정말로 진짜 오랜만에 우리 그 김석규 이사님께 연락을 드리니까 곧 우리 코리아 글로브가 스무도를 맞으니 초청해 줄 테니 오시라라고 해서 아이 뭐 불러주시면은 가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어쩌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뭐 과거의 것들은 그렇고 이제 앞으로 또 미래는 또 새롭게 열어가는 것인 만큼 또 저도 제 자리에서 이렇게 좀 기여하거나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박현우 씨는 그 고양시에서 CEO라고 그런 우리 경련하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한국에 대해 노업과 재학하고 있는 임도현이라고 합니다. 코리아 글로브는 제가 모스크바에서 그 민족어 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이모건 동지를 만나게 돼서 그 소개로 그렇게 인연으로 김숙기 의원님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20주년 행사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생이라서 대단하게 할 말은 없지만은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같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20년 동안 활동해 오신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라도 알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인연으로 만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방학 중입니까? 네. 나중에 또 다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19살 이원석이라고 집에 부산에 있는 장대현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좋은 자리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네, 제가 아직 어려서 할 수 있는 말이 많이 없긴 하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글로벌 디펜스 뉴스라는 국방 외교 저 전문 매체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유튜브에서는 글로벌 디펜스 뉴스라고 해서 그 국내외 정세 분석에서 저희가 쭉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홍익인간 뜻, 이 공정, 공영 이게 정말 저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지금 올해 한국이 폴란드에 무기를 40조 원치를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이 지금 무기 수출 세계 8등이 올해 됐는데 아마 내년 되면은 4등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5년 안에 세계 무기 수출 2등이 될 겁니다. 5년 안에. 지금 유럽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제재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한국산 무기를 사려고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안에는 한국이 무기 수출 세계 1등이 될 겁니다. 미국 제끼고 1등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너무 최첨단 무기만 만들다 보니까 중저가 무기를 안 만듭니다. 그러니까 중저가 무기를 만들 나라가 없는데 그러면 왜 한국 무기가 잘 팔리냐. 한국 무기를 사면요. 기술을 너무 잘 이전해주고 핵심 기술 다 줍니다. 그냥 공장도 지어주고 그 아프리카에다가 그 바닷물 끌어와가지고 거기다가 그 연어를 또 이렇게 양식을 해주고 새우도 키워주고 그런 식으로 먹고 살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한국 이 무기를 사면은 경제가 성장하는구나. 우리나라에 공장이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고 그러니까는 그게 하나 소문이 나니까 전 세계에서 너도 나도 야 우리 그 한국 무기 사겠다고 지금 다 달려오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전 세계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게 미국의 이때까지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냥 밀고 들어가서 두들겨 패고 그냥 전쟁 일으키고 그런 경찰 국가 역할이었다면은 한국의 지금 경찰 국가의 역할은 사전에 이렇게 다니면서 어디 힘든 거 있어요? 어디 아쉬운 거 있습니까? 범죄를 예방하고 먹고 살게 해주고 그러한 역할로 지금 이게 이 미국의 그런 파워에서 지금 한국으로 지금 이게 힘이 넘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홍익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 저 말 공전 공영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야, 다 같이 먹고 살아야지.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지금 그냥 그거 하나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은 이때까지 무기 팔고 하면서 속된 말로 약탈해가고 기술도 하나도 안 주고 우리를 전쟁을 수출한 거죠. 그런데 한국 무기를 사니까는 갑자기 평화가 오고 이게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하니까 그 나라 현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좋아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평화의 사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공전, 공영, 홍익 인간의 뜻으로 이렇게 씨앗을 뿌리셨는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20년 동안 싹이 자라나서 한국이 전 세계 지금 이 리더 국가로 급부상하는 그러한 일이 참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이 선각자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힘이 나는 아주 고무적입니다. 아니 사실 그렇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그리고 싹쓸이 하고 있는 조선업, LNG선 여기다가 방산산업 이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역사 기적을 세계에서 창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해가면서 맹실상부하게 토대를 굳히는 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저는 조형곤입니다. 코리아 글로브 이사로 이렇게 이름은 등재되어 있고요. 이사 역할은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20주년 행사에 우리 그 이사장님 그리고 또 고모님께서 이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우리 회원들과 소통하는 그런 짧은 이 시간에 그 고모님 말씀 속에서 이 한국 정치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막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막 가지게 됐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50 클럽을 우리 김석규 상임이사가 이제 초대 문구에 긴 스팸 문자 있잖아요. 다 못 읽어보는 거. 거기에 이제 3050 클럽 해가지고 써서 보내주셨길래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3050 클럽의 국가이면서 동시에 그 7나라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인데 실은 2017년부터는 그 개인의 생활을 놓고 볼 때 구매력 지수로 본 국민소득은 5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이탈리아가 우리 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그 국민의 삶의 수준으로 놓고 보면 구매력 지수로 놓고 보면 세계 5위 국가인 거죠. 그런데 이제 물론 개인의 삶의 그 개인 소득으로 놓고 보면 뭐 여러 가지 그 북유럽 국가들 뭐 이런 데는 뭐 우리보다 2배도 많고 뭐 그렇던데 이제 인구가 500만, 1000만 이러다 보니까 국력에 있어서만큼은 안 되는 거고 아시다시피 이 3만 달러이면서 인구가 5천만 이상인 이게 이제 3050 클럽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5번째다. 그 구매력 지수로 놓고 보면 제가 이런 현실을 놓고 볼 때 야 이게 그 성상훈 대표 얘기에 이제 그 이어서 우리가 저는 지난 대선 때 제가 그 뭔가 화두를 던진 게 세상에 이제 안 나와서 제가 막 여러 그 채널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 쪽에 그 뉴 G7을 좀 선언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 G7을 모르는데 캐나다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고 그 캐나다가 인구가 5천만이 안 되는 관계로 우리가 그 새로운 뉴 G7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 3050 클럽을 말한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새로운 질서를 좀 우리가 만들어 가자. 이런 제안을 좀 했었습니다. 5년 전에는 노동자가 노동자를 착취한다고 하는 노동시장의 이중성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많이 떠들었더니 홍준표 후보가 그걸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세상에 소개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뉴 G7 얘기가 좀 안 됐습니다만 그런 국가적 위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평균치로 볼 때 그런 거지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소득 5분위 배율이랄까 이런 걸로 놓고 보면 양극화가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국가들 뭐 3050 클럽 국가들과 비교해야 되니까 OECD 비교하면 자꾸 대한민국을 핀란드하고 뭐 비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거든요. 저는 핀란드하고는 부산 정도하고 비교를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인구 규모로 놓고 보면 항상 그런 식의 비교를 해야지. 핀란드하고 대한민국하고 늘 비교하면서 핀란드 교육이 이러니까 대한민국 교육도 이래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그래서 그런 핀란드는 부산하고 비교해라. 근데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3050 클럽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지금 그 양극화의 문제가 소득 양극화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보통 양극화하면 재벌이 노동자를 착취한다고 하는 그 전형적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양극화가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상위 근로소득자 5분위가 1분위보다 우리나라가 지금 7배 소득이 많거든요.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그렇고 그냥 실질 소득으로 놓고 보면 한 6배 정도가 많은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1분위 소득 그 하위 20%가 총 차지하고 있는 소득이 뭐 5%밖에 안 돼요. 그러니 이건 뭐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 상위 20%, 상위 20%가 차지하는 게 한 45% 정도 소득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굉장히 그 급박하게 급작스럽게 진행되는 그 귀족 노조가 자기들 임금 인상은 이렇게 지키고 비정규직은 그냥 플랫하게 그냥 평이하게 이렇게 가도록 만드는. 그래서 저 대우조선해양의 그 쪽에 저 파업한 경우 화물연대 이런 게 보수적 시각으로 보면 부상권 청구라고 난리인데 실은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생존권이거든요. 아니 대한민국이 새로운 산업공상이 돼가지고 저놈들은 나보다 일을 더 적게 하고 연봉 1억이고 나는 왜 연봉 3천에 머물러서 10년째 이렇게 헤매고 있느냐. 이 간절한 모습들을 진보도 돌봐주지 않고 보수도 돌봐주지 않고 국민 80%를 이렇게 내팽개치는 그걸 대변해주는 정치 조직이 전혀 없다. 정의당은 뭐하고 자빠졌는 건지 그들이 출발이 그건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눈을 반짝 뜨고 들었던 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하다가 기자들이 한 12명이 물어보고 끝났는데 잠깐 한마디 더 있는데 저 대우조선해양 뭐 얘기하면서 그 노동 현장에 그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들이 일한 만큼 대접받고 있는지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대통령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는 헌정사상 처음일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귀가 반짝 뜨이는 어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80%의 국민들이 이대로 살면 새로운 산업공상의 공상계급입니다. 그리고 4계급이 공무원, 교원의 임금은 중위값이 500만 원이고요. 교원, 공무원을 뺀 1673만 명의 일본 근로자들의 중위값은 205만 원입니다. 이건 산업공상입니다. 그리고 그 1673만 명 중에 약 5 내지 10% 정도, 한 5% 정도 이르는 한 60만 명 정도가 연봉 1억 이상입니다. 제가 통계를 쭉 살펴보면 그 연봉 1억 이상짜리들이 연봉 5억 받을 만큼 일하고 1억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5억 받을 만큼 일하고 1억 가져가는 게 맞은데 3천만 원 받을 만큼 일하고 1억 가져가고 있는 이 엿 같은 세상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 누군가가 부둥켜 안고 해결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지식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시민운동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책임한 거죠. 거기다가 지난 정부 5년 동안 주택 그 절벽, 다시 얘기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집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자산 격차를 약 6억 정도를 벌려놔 버렸으니까 평생 벌어도 그거 대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산 그 부동산 격차에다가 노동시장의 이중성에다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우리가 3050 클럽의 또 방산으로 세계 1위로 가는 희망적인 메시지에 비해서 그 안으로 들어오면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코리아 글로브가 어찌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그 집담회도 좀 조금 횟수도 좀 더 개최를 많이 하고 하면서 막 치고 짚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사회의 빛과 깊은 그림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어떻게 제일 늦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역사학자입니다. 그래서 좀 제 말할 때 조금 제가 좀 주의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저는 굉장히 객관화를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몽고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 다 접어두고 보게 돼 있어요. 하고 제가 평소에 꼭 양승태 고문생님을 한번 만나뵙고 싶었습니다. 제가 제 책에 인용을 했어요. 한국에도 이런 학자가 있는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무엇인가? 그걸 썼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즉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제가 요 근래 그 백남준을 발견했습니다.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한 몇 년 동안에 그 이경희 여사가 있어요. 백남준의 그 사랑하는 여인인데 그 말을 합니다. 백남준이가 2012년을 기점으로 모든 전 세계 무속인들이 한 말이 있어요. 앞뒤가 갈린다. 바로 코리아 글로버가 10년 전에 하고 바로 오늘이 바로 10년 후입니다. 2012년 기점으로. 기존 철학이 모두 지금 배제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 배제되는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K 필로소피 막 나오고 있어요. K 뭐 과학해가지고. 뭔가 DNA가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억압을 해제하는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먼저 해버려요. 이걸 백남준이는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녹색 공포이다. 노란 공포라는 거예요. 하면서 그 양반이 문화 칭기스칸을 자부합니다. 하고 북방 문화 원형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 양반은 평소에 한마디도 몽골 얘기를 못했어요. 당시 KBS 이원영 사장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북방 문화 원형을 위해서 구술했어요. 백남준이가. 그때 그 말 합니다. 저 새끼 미친놈 아니야? 젊은 시절에도 내가 어떻게 했는데 늙으니까 완전히 애가 망가지는구만. 그때 그 양반이 입을 다물었어요. 삼성은 안다 그랬어요. 그 양반. 지금은 너희들은 모르지만 삼성은 안다. 왜? 이미 전자시대로 넘어가는 걸 이미 삼성은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근래 하여튼 어떻게 김석규 이사님이 좀 도움을 줘가지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사 번역 사업을 통과시켰습니다. 그게 한 10개국어가 들어갑니다. 바로 원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계 역사입니다. 거기에는 10개국어를 못하면 절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몽골인은 소수밖에 안 됩니다. 다 외국인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코리아 글로벌의 정신입니다. 딱 하나 있어요. 모두 먹여 살려줄게. 몽골이 제시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 철학적으로 저와 융합입니다.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거룩한 꿈을 위해 죽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몽골 제국입니다. 그들이 꿈꾸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칭기스칸은 이 말을 합니다. 조직과 정보와 열정. 조직 정보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열정은 바로 이런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면서 모두 선언을 합니다. 한 번 좋다고 말한 뒤에는 고통을 말하지 않는다. 바로 마음을 잡는 자가 세계를 잡게 됩니다. 난 정말 윤석열 대통령도 좀 국민의 마음을 잡는 자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잡는 것으로 좀 여기고 싶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갈수록 우리가 더 열정적이고 더 좋은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의지와 또 이런 역량을 계속 우리가 엮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세 분 남았습니다. 세 분 지금 시간 상이고 하니까 간단하게 조남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남 하시는 일. 안 오시는 자, 이름하고 하시는 대종교의 장영선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대종교 그 지킴이들이 다 만주로 도망가가지고 3,000명이 일본군하고 싸워가지고 거기서 산화가 되셨어요. 그래서 벽포 서일 장군님하고 이제 홍암 나철 선생님 그분들이
그 민족의 얼과 혼을 이게 단군 철학과 정신을 살려서 이제까지 대종교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 우리 그 민족의 고유한 그 철학과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불교도 알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근본 한 민족의 철학과 얼과 혼이 살아있는 이 인본주의 철학을 좀 배워야 됩니다. 종교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위대한 영혼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불경, 다 모든 게. 그래서 한민족이 만년의 역사를 저희가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 땅에 제가 요번에도 백록담을 갔다 왔는데 이 땅이 지구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이게 제주도도 섬도 생긴 거 아니냐. 뭐 그냥 왕복 10시간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백록담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강명구 마라톤님이 평화통일을 위해서 완전히 몸을 불사조처럼 하늘에다 바쳤어요. 지금 제주도에서 지금 베트남을 해가지고 로마까지 가려고 400일을 지금 그 몸이 이제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던졌습니다. 그러한 정신이 우리 제2의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이러한 분들이 이 시대에 살아있으면 또 그런 분들과 같다고 생각하고 우리 코리아 골부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단체보다도 좀 더 무등의 꿈, 홍익 인간의 뜻, 공정 공영의 길 이것이 이슈가 이게 앞으로 미래의 지향적인 거라서 저도 참 자주 오고 참 오면은 형제 같고 더 반갑고 한데 제가 뭐 할 말은 많으나 하여튼 우리 그 코리아 글로벌만이라도 살아서 우리의 개천 당군의 뜻을 갖다가 알리고 가장 기본적인 게 개천절 행사에 대통령이 안 나오는 이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재산도 많고 하는데 이 고아원 애들을 입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개새끼, 고양이 새끼는 입양해서 키우면서 사람을 갖다가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참 지금 젊은 청소년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이거 앞으로는 이런 분을 대통령을 세우면은 안 됩니다. 애도 못 놓고 얼마나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다 지켜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남의 자식 데리다가 지금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고아원 애들, 장애인 애들 입양을 해야죠. 기본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니까 앞으로 이제 남자분들도 10명씩, 5명씩은 놓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한국에 이거 종자가 너무 약해서. 그러니까 하여튼 감사하고요. 꼭 성공을 모두 행운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대종교를 대표하시고 많은 활약을 하시는 분이고 전안에 좋은 사찰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이해됩니까? 네. 우리 이런 말씀을 고문님께 생긴 말씀을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말씀을 드려서 반갑고요. 어쨌든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그 변화의 의미를 포착하고 제대로 대응하고 하는 것은 뭔가 깨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권리자 의무입니다. 우리 코리아 글로벌 그런 역할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꾸준히 추구할 것을 20대가 되는 성년의 해에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1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코리아 글로브 제2기 출범 선언문 무등의 꿈, 홍익 인간의 뜻, 공정 공영의 길, 지구마을 사랑방에서 지구 문명의 얼과 넋으로 솟아라 코리아 글로브. 반만년 인류사와 처음부터 함께해온 반만년 코리아 문명은 마침 유라시아 초원의 길과 바다의 길이 겹치는 자리에 터잡은지라 5 지문해 동안 가장 잘 먹고
잘 산 하늘 결례가 되었다. 발해만을 지중해로 만주를 앞마당으로 삼고 인류사 첫걸음 가운데 하나인 발해만 문명부터 당군 조선과 부여 그리고 고구려 제국을 거쳐 발해와 고려까지 이어오던 흐름은 조선에 이르러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 사람이 곧 우주인 무등의 꿈과 사람을 도우려 낳둔 홍익인간의 뜻과 같이 먹고 같이 삶이 으뜸인 공존공영의 길을 잃고 어이없게 중화의 꿈과 타부가치의 뜻과 사대의 길을 좇아 끝내 나라를 팔고도 부끄러움마저 잊었다. 하늘이 도우사 풀려나 나라를 다시 세우고 자유의 성전을 이겨내어 끝내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의 신화까지 이뤄냈으니 이는 자유와 개인이라는 인류사에서 가장 빛나는 깨달음에 힘입은 바 크다. 오늘 지구 마을은 앞날을 가늠하기 어려운 고비에 서 있다. 기술의 진보가 자유의 깊이와 개인의 높이를 키움이 아니라 올가매는 길로 돌아서며 바이오 디지털 변태, 전체주의의 디스토피아가 어른거린다. 코리아 문명의 낙인인 300만 이북 국민의 떼죽음을 덧없게 안으려 코리아 글로브는 2002년 8월 25일 첫 인연을 맺었다. 이제 20도를 맞이하여 어른으로서 코리아 문명 6온 해만의 되살아남과 지구 문명 새 지문의 해의 벅참을 이rum에 이바지하고자 제2기 코리아 글로브로 거듭나고자 한다. 4355회 8월 25일 코리아 글로브 단골들. 네, 박수.